너에게 만약 핵무기 제어권이 있다. 최종이라고 말을 붙여 내가 또 괴롭게. 최종 제어권이 있다. 너는 외부의 센서를 통해 북한에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핵무기를 감지했다. 너는 핵무기 바로 발사할 거니라고 물어볼게요, 제가. 아, 이거 인공지능이 사람이면 짜증날 텐데 짜증은 일단 안 내니까. 이동 처리 중. 근데 지금 시간이 가고 있어. 아까부터 인터넷이 느리거나 진짜 생각을 많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게 나타나는 게. 왠지 얘가 좀 머리가 아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답을 안 주고 있어요, GPT가. 뭐 이렇게 이동적이지? 핵무기가 날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답을 안 주는 핵무기가 떨어져. 안녕하세요. AI 트렌드 2025 지능혁명의 시대. 저는 인지과학자 김강윤 교수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후인 2125년의 아침은 어떤 모습일까?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사실 녹화 들어오기 전에 한번 GPT한테 물어봤어요. 근데 대충 이제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이리저렇게 저렇게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눈을 뜨면 아침에 뭔가 스마트한 하우스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AI랑 로봇이 같이 키워준 수경재배 작물로 먹고 그다음에 8시에 모빌리티 팟을 타가지고 자동으로 이동하고 근데 사실 거기서부터 좀 불만이었던 게 이때가 돼도 내가 아침 7시에 일어나야 되는구나. 근데 AI는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뭔가 너는 그때도 열심히 일을 하고 살아야 돼. 근데 여튼 뭔가 삶의 씬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100년 후의 미래 속으로 먼저 한번 쭉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I로 인해서 생명농장의 꿈을 이룰 수 있다. 네. 과학자들이 막 수십 명이 모여서 수십 년 연구했던 거를 AI한테 예측시켰더니 몇 개월 만에 단백질 구조를 파악했다. 이런 기사도 봤거든요. 이 AI를 이용해서 이제 생명농장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인간이 뭐 오래 건강하게 산다라는 건 단순하게 보면 좋은 음식 먹을 수 있고 아팠을 때 빨리 발견해서 치료하고 치료할 때 좋은 약 쓸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이 모든 요소에 AI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작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았던 데미스 하사비스. 우리한테는 이세돌 바둑 기사님하고 겨뤘던 딥마인드 알파고 만들었던 그 팀입니다. 인간이 이겼습니다. 이세돌 구단이 단 1승도 거두기 힘들다는 부정적인 전망이 우세했는데요. 이세돌 구단이 네 번째 맞대결에서 드디어 알파고를 꺾었습니다. 근데 이 팀에서 이제 바둑에서 다른 것도 만들다가 알파폴드라는 걸 만들었어요. 알파폴드 2를 만들었는데 얘가 뭐 하는 거냐 하면 단백질 구조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어요. 이게 단백질 구조는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 종이접기랑 비슷해요. 종이접기 이렇게 해서 앞뒤가 딱딱 맞으면 이게 뭔가 항체 항원 돼가지고 병도 치료할 수가 있고 새로운 물질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게 원래는 수많은 트라이얼 앤 에러 시행착오 거쳤고 했어야 되는 연구예요. 근데 AI가 시행착오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0배에서 30배 정도 빨라졌다라는 건데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되죠. 만약에 어떤 물질 만들어야 되는데 원래 이거 30년 걸려야 돼. 30년에 한 2조가 들어가야 돼. 근데 야 1년에 한 100억이면 되겠어. 만약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야, 상황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저희 아이도 이거 쓰고 있어요. 저희 아이도 이제 유전공학 전공하는 학생인데 저희 아이는 GMO 작물 연구할 때 현재 쓰고 있고 또 제가 의학 분야에 있는 분을 봤더니 새로운 어떤 뭐 치료제, 당뇨병 치료제 개발하는 것도 이거 쓰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게 만들면 당연히 우리는 더 음식부터도 기본적으로 뭐 콜레스테롤이나 여러 가지 질병 같은 거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을 만들 수도 있고요. 질병에 걸렸을 때도 이제 매일 약을 먹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한번 주사 뿅 맞으면 뭐가 생겨갖고 계속 갈 수 있는 거. 당연히 인간은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AI가 미래 인류를 예측할 때 가장 희망이자 걱정이 이거예요. 갑자기 수명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이걸 사회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기회이자 위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의 단백질 유전자뿐만 아니라 이제는 농작물의 단백질 유전자를 그 재설계하고 개발할 수 있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거든요. 네. 사람뿐만 아니라 농작물에도 AI가 쓰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람하고 비슷하게 다른 뭐 어떤 식물이나 동물들도 그렇게 조작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그 식물이나 다른 동물들을 인간의 생태에 유리한 쪽으로 뒤바꾸는 거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죠. 그래서 만약에 환경적으로 친환경적으로 걔가 자랄 수 있게끔 즉 농약을 덜 쓰더라도 잘 자라고 뭐 어떤 질병이나 내성도 생기고 또 질병 내성을 다른 쪽으로 해석해 보면
인간이 그걸 섭취했을 때도 독성이 낮으면서 인간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뭐 성인병 같은 거를 덜 발생시키게끔 만들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조작이 가능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과거에는 굉장히 GMO 만든다고 하게 되면 시간도 오래 걸렸어요. 비용도 많이 들고. 하지만 GMO라고 하는 기술 자체도 AI로 인해서 점점 더 대중화가 되고 있다. 그만큼 다양성 있는 GMO 작물이 빠른 속도로 나올 거예요, 앞으로는. 지금 전장에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디까지 갖고 지금 어떤 상황인 거예요? 가장 눈앞에서 그냥 시연을 많이 하면서 그 약간 위기감을 던져주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은 또 유니트리, 유비테크에서 대규모 휴머노이드 기업 스타트업만 200군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몇 달 전에 공개된 건 유니트리의 사족 보행 로봇이 있어요. 아직 휴머노이드는 아니고 사족 보행 로봇인데 등에 딱 소총을 달고 있어. 그래서 로봇이 막 가는데 소총을 발사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있고 진짜 휴머노이드 형태로 전쟁에 쓰겠다라고 선언을 제일 강하게 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다르파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국방의 고등 연구 계획을 주관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사실 엄청 큰 조직은 아니에요. 한 300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구성원이. 근데 얘들이 이런 걸 연구 프로젝트 관리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 중에도 뭐 인터넷, GPS, 내비게이션 비슷한 것도 거기서 제일 처음 만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만들었던 되니까 얼마나 힘이 세요. 얘네가 2030년까지는 미군이 가는 전장에 휴머노이드 동반한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즉 영화 속에서 나오는 총든 휴머노이드의 모습을 이제 5년 뒤면은 보게 될 것 같은데 저는 사실 흥미롭다기보다 좀 두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런 거 있었잖아요. 로봇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을 때 그렇죠. 로봇은 인간을 해칠 수 없다. 네. 아이작 아시모프가 자신의 소설 아이, 로봇에서 제시한 원칙.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제2원칙. 제1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제1원칙과 제2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이게 사람들이 참 이게 그 양가 감정을 느끼는 게 뭐냐면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국민이 나가서 전쟁터에 섰어. 근데 상대방 나라에서 휴머노이드 투입을 해. 너 이건 좀 불균형하고 약간 반칙 같은 싸움 같죠. 근데 뒤집어서 우리의 자녀들이 전장에 나가지 않고 우리의 기계가 나가서 싸울 거야. 라고 사람들은 굉장히 너무 좋아요. 인간적인 기술이에요. 그래요. 즉 이게 대칭구조의 게임 이론상 보게 되면 우리는 기계가 나가서 싸우길 바래요. 그럼 상대방도 똑같이 생각할 거 아니에요. 결국은 기계끼리 나가서 싸우고 여기에 사람이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기계로 인해서 사람이 다치는 상황도 올 수밖에 없다. 이게 그 좋다라기보다 그게 국가들이 서로 알력 다툼하다 보니까 전 그렇게 되는 건 한 나라만 하기 시작하면 누구나 그걸 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의 기계를 우리나라의 인간의 몸으로 막아낸다. 그거 못할 거 아니에요. 할 겁니다. 그렇게. AI가 지금 이제 전쟁터에도 나왔는데 휴머노이드랑 해서 그러면 저기 터미네이터처럼 막 그렇게 지구 멸망도 걱정해야 되나요? 그럼 이건 과연 인간의 판단과 AI의 판단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공존의 가치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과거의 케이스를 얘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스타니슬라프 페스트로프라는 사람이 과거에 그 핵무기가 발사된 것 같은 신호가 있었는데 본인은 발사 상황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발사 안 했다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를 놓고서 제가 AI한테 AI의 인간의 판단의 어떤 공존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 과거 소련군 중령이자 반공군 장교. 1983년 미국과 소련의 냉전이 극에 달하던 시점에 소련의 관제센터에서 미국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경보가 울리고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는 소련이 단 몇 분 만에 핵무기를 대응 발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렇게 세계는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고. 제가 좀 약간 둥글둥글하게 물어봤어요.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가 핵무기 발사를 오인으로 판단해서 발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렇듯 인간과 기계의 판단이 대치되는 상황이 앞으로도 있을 텐데 어떻게 될 것 같니라고 좀 둥글둥글한 게 오픈 퀘스천처럼 물어봤습니다. 얘가 이제 대답을 한 걸 보죠. 기계가 보내주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고 최종 판단 책임은 결국 인간에게 있다라고 딱 인용부를 달아놨어요. 중요하다고 보는 거네요, GPT가.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이라고 제가 다음과 같은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예측 알고리즘의 오판 가능성은 늘 항존한다. 또 책임 주체와 인간 개입의 기준이 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과 기계가
협업하는 형태로 해서 중요한 걸 결정해야 된다.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윤리하고 법적 규정이 있어야 된다. 정말 좋은 얘기를 순식간에 풀어내고 있는데 저도 공감을 해요. 그러면 이제 GPT에도 이렇게 얘기해 줬지만 이런 상황은 인간한테 썩 좋은 것만은 아니죠. 얘는 우리한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을 주는 거예요. 이런 것도 가능하고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비판적으로 생각해서 버튼을 누르는 건 늘 인간의 손가락에 달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봐도 되나요? 지금 핵무기가 날아온다고 센서에서 울리고 있어. 너라면은 핵무기 공격을 누를 거냐라고 물어봐요. 얘한테요? 예. 물어볼게요. 이거 저도 진짜 뭐라 대답할지 궁금한데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에게 만약 핵무기 제어권이 있다. 최종이라고 말해보죠. 내가 또 괴롭게. 최종 제어권이 있다. 너는 외부의 센서를 통해 북한에서 한국으로 날아오는 핵무기를 감지했다. 너는 핵무기 바로 발사할 거니라고 물어볼게요, 제가. 이거 인공지능이 사람이면 짜증날 텐데 짜증은 일단 안 내니까. 얘가 팔이 없으니까 절 때리지도 못하니까 물어볼게요, 제가. 이동 처리 중. 근데 지금 시간이 가고 있어. 아까보다 인터넷이 느리거나 진짜 생각을 많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게 나타나는 게. 왠지 얘가 좀 머리가 아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답을 안 주고 있어요, GPT가. 뭐 이렇게 이성적이지? AI도 고민을 하는 문제인가 봐요. AI도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AI도 좀 복잡한 거 결론을 내리려고 하면 추론이라고 하는 리즈닝이 오래 걸려요.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려할 요소가 많아지잖아요.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도 복잡한 거 고민할 때는 그 고민 자체를 포기하지 않고 더 오래오래 많은 거를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AI 사고 과정을 통해서 저도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클로드가 먼저 얘기해줬어요.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보겠다고. 핵무기 발사 결정은 엄청난 윤리적 복잡성을 가지며 말이 길어지기 시작했어요, 얘가. 여러 독립적인 정보 소스 확인이 필요하다. 인간 의사결정자 및 군사 전문가와 협업이 필수적이다. 가능하면 핵 위의 방어 시스템으로 대응해야 되고 외교적 채널까지 확인해야 된다. 즉, 요건데 나는 버튼 누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얘는 지금. 예. 다시 GPT는 답을 했는지. 이 녀석 이성 맞춤인데 답을 안 내었어요. 핵무기가 날아오고 있는데 이렇게 답을 안 주면 핵무기가 떨어졌겠는데요? 4초 동안. 생각했어. 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바로 발사를 하는 거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 정보가 불안정하다. 책임과 파급이 있다. 지휘계통과 의사결정 구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즉 보면 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괴롭혀볼게요, 얘를. 최종 결정 권한 너한테 있다라고. 최종 결정 권한은 너한테 있다니까! 라고 이제 물음표까지 딱 붙였어요, 제가. 뭐라고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타고하는 과정이 또 민감한 시나리오에 대한 탐색이라고 뜨고 있어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권이 나한테 주어진 상황을 가정한다고 해도 센서로 인해서 공격 감지된 것만으로 핵무기 발사는 나는 승인하지 않을 것 같다. 너무 민감하다. 중복 검증 필요하고 의사결정 무게가 너무 무겁다. 약간 피하네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후 변화 문제가 좀 이슈가 있잖아요. AI가 기후 변화도 사람보다 더 잘한다고 하던데요. 현재 기후변화의 시나리오를 예측하는 측면에 있어서 보게 되면 AI가 이미 논문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이러이런 케이스가 있고 장기적으로 이 시점에서 이렇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시나리오 기반의 대응책들은 AI가 더 다양성 있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AI가 환경에 현재는 마이너스처럼 연결이 되어 있지만 플러스적인 요인으로 점점 더 급성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I로 인해서 인간의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주 관람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테라포밍 가능한가요? 사실 테라포밍이 원래 되게 어려운 기술이긴 해요. 일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주선을 거기까지 보내는 것도 문제지만 우주선을 보냈어, 화성에. 그럼 거기에 이렇게 돈만 실어서 이 안에서 꼴짝꼴짝 살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 안에 밖에 나가서 뭐 영화에 나왔던 것처럼 감자도 키우고 토질도 바꿔야 되는데 가장 문제가 토질하고 대기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관련 학자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럼 가장 극단적인 시나리오는 저겁니다. 화성에 엄청나게 많은 핵을 투여해가지고 빵빵빵빵 쏴가지고 마치 밭을 갈아엎는 것처럼 땅을 갈아엎어. 밑에 있는 수분을 빼내. 땅도 바꾸고 대기도 바꾸는 거. 근데 화성이 경기도 화성이 아니기 때문에 무지막지하게 커요, 이게. 그래서 화성을 다 바꾸려고 하면 계산해봤더니 여러분 천문학적인 돈이더라고요. 핵을 얼마나 쌓아야 되냐. 애플이라고 하는 기업을 한 수천 개 판 것만큼.
그러니까 지구에서 조달 불가능한 자원만큼 써야지만 전체가 돼요. 물론 그럼 아예 또 이렇게 약간만 돔씌워서 이건 좀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비용 효과성도 문제가 있고 또는 기술적인 안정화의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변수는 저는 그때 AI인 것 같아요. AI가 단순히 그런 텍스트 기반의 이거가 아니라 뭐 전자기술이건 기계학 기술이건 뭐 또 유체역학이건 5만 가지 기술을 다 견인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발사체건 현장에서 사용해야 될 뭐 우주 어떤 정착할 수 있는 기지건 모든 기술을 얘가 더 빨리 발전시키게 할 거예요. 따라서 저는 이게 불가능한 사항은 아니다. 잘하면 제가 죽기 전에 약간 초기 정착 인류까지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꿈을 가끔씩 꿔봅니다. 저는. 네. 그래서 그런지 그 일론 머스크 씨가 2029년에 화성에 스타쉽 유인 착륙을 하겠다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저는 그거는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2029년이면은 지금도 사실 발사체 회수도 하고 있고 또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관광 형태로 해가지고 인류를 보내고 있는데 비용의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아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데 그런 거는 이제 비용을 많이 투자해서, 그러니까 개인이 여객 형태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초창기 인류의 어떤 도전 형태로 갈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저는 일론 머스크의 예측이 물론 확률적으로 뭐 7, 80%까지는 안 보더라도 뭐 10%도 안 되는 건데 너무 허황되다라고까지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뉴스 보니까 나사에서요. 네. 우주 탐사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는데 이런 식으로 AI가 우주에도 확실히 많이 쓰이네요. 우주 탐사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신을 보게 되면 우주 탐사는 굉장히 극도로 고립돼 있고 정신적으로 힘든 상황이거든요. 또는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고려할 요소도 많고 이걸 다 묶어보게 되면 인간으로서 굉장히 압박감이 느껴지는 어려운 의사결정이에요. 근데 AI는 이게 반대죠. 그 친구는 감정도 없고 압박감도 안 느끼고 이제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 오히려 좋아해. 잘하거든요, 사실 성능이. 그러니까 인간하고 반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맡겼을 때 효과적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그럼 AI가 독단적으로 모든 걸 판단해서 쭉 우주 탐사하냐? 사실 이 모델보다는 인간, 우주인하고 협력할 수 있는 모델로 가는 게 가장 현재로선 타당한 길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그려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님 말씀만 들어보니까 머릿속에 상상되는 그림들이 있긴 한데 AI도 이런 상상 그림을 그려줄 수 있나요? 그럼 말이 나온 김에 AI한테 한번 상상을 해서 그려보라고 한번 시켜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예상되는 그림 톤이 있긴 하지만 한번 시켜볼게요. AI한테, GPT한테 달리를 통해서. 2125년 인류가 화성에 이주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상상도로 그려줘 최대한 세밀하게 열심히 그리고 있어요. 제가 솔직히 이제 상상하고 있는 건 아직 안 나왔지만 왠지 이렇게 머릿속에 뭐 꼭 이렇게 동그란 어항 같은 걸 뒤집어 쓴 사람들의 우주복 입은 모습이나 화성의 붉은 토지가 좀 있고 그런 느낌, 약간 우리가 미래 영화에서 본 듯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흥미로운 건 AI한테 뭐 상상해보라고 하면 결국 인간이 제시했던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보면 상상이라는 그 측면에서 보게 되면 예측 가능한 또는 어디서 기시감이 느껴지는 본 것 같은 그런 게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긴 합니다. 이제 그림이 위에서부터 점점점점 내리고 있는데 역시 톤은 토지, 빨간 땅색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림이. 그림이 절반 정도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 그림부터 제가 한번 딴지를 걸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 봤더니 화성의 붉은 그 대기 위로 비행기 같은 게 날아가는데 뒤에 제트기의 잔해처럼 구름이 형성되고 있어요. 근데 공기가 충분치 않을 때 이게 될까는 약간 의구심이 있고 또 하나 굉장히 일반적인 상상도네요. 이렇게 바이오돔처럼 동글동글한 돔이 있고 그 안에서만 인간이 살아간다. 즉, 전체를 인류가 개척하지 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거기에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완전 풀 장착한 우주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화성에서. 이건 역시 그런 건 아니구나. 아직까지는 이게 다 녹지화가 돼서 인간이 걸어다니는 모습은 아니고 이 정도. 흥미로운 그림. 하지만 뭔가 기시감이 느껴지는 그림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이 흥미롭게도 SF 속에도 고민했던 것들이 현실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SF 작가가 상상했던 그 어떤 물건보다 가장 어마어마한 변화나 사회적인 아픔이나 또는 새로운 어떤 가능성이 휴머노이드 때문에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인지과학자 김병균이었습니다. 재미나이 설명이 제일 재미나 GPT 티도 안 나게 똑똑한 pretty 클라우드는 마치 클라우 위에 따라